속도를 잃으면 풍경을 얻는다. 한때는 그저 빠른 게 좋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그저 빠른 게 좋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왕 걷는 거 시간이라도 줄이려면 걸음걸이가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실성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아직도 그 속도감을 온전하게 다 내려놓지는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느리게 사는 법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영화의 기법 가운데 롱 테이크라는 게 있죠. 화면을 편집해서 빠르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할 만큼 길게 울고 가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를 고정하는 것과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선 웰스나 스탠리 큐브릭이 그런 기법을 잘 사용한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는 카메라를 고정한 채 장면을 길게 이끌고 간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텔레비전 광고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같은 장면이 1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 때문이겠죠.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장면에 익숙해지는 것을 걱정스러워합니다. 실제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긴 아이들은 경쾌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컴퓨터 게임은 고정된 화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녀석들이 러브 스토리나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를 끝까지 볼리 만무합니다. 어쩌다 그런 영화라도 볼라치면 옆에서 하품을 여운신해대며 시위를 합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줄로만 알고 드립다 뛰어갑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는지 심장이 터지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내달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꿔보지 못한 것들도 누리고 지니고 삽니다. 그 경험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 돌아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더 손에 쥐고 싶어집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부족한 걸 모르지만 두 개를 가진 뒤부터는 부족함을 알게 된다던가요. 그렇다고 애써 얻은 걸 소중하게 간직하거나 오래 누리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대상과 목표가 생기면 손에 쥐고 있는 것까지 미련 없이 내동댕이 치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느리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사는 법도 모릅니다. 삶이 너무 가파르고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면 가끔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영화를 떠올립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 소녀 모이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 가정부로 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인 마님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토라는 딸이 있었는데 7년 전에 죽었죠. 그래서 무이를 딸처럼 아끼고 예뻐합니다. 무이가 들어오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죽음이 자신이 탓이라고 여긴 주인은 7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는데 무이가 들어옴으로써 딸이 죽음이 질곡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영화를 통해서 본 베트남의 삶은 비교적 단순하고 느릿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정부 생활도 그렇게 숨가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저 영상으로 보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삶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주인집 아들에게 쿠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무이는 은근히 그를 마음속으로 사모합니다. 그래도 내색은 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쿠엔에게 가정부가 필요하게 되자 주인집 아들은 무이를 친구에게 보냅니다. 무이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여전히 내색은 할 수 없지만요. 주인 마님은 옷과 신발 그리고 묵직한 귀금속을 무이에게 줍니다. 괜찮다, 무이. 토가 살았다면 주었을 거야. 무이가 떠나던 날 밤 내 딸 하며 쓰러져 울던 주인 마님. 원래는 둘째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글을 쓴다며 나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남편이 죽음으로 집안도 예전만 못해져서 어쩔 수 없이 무이를 쿠엔에게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쿠엔은 잘생긴 부잣집 아들로 피아니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죠. 어느 날 무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예쁜 옷과 신발을 신고 그의 약혼녀가 두고 간 립스틱을 바르면서 거울을 보며 웃는 모습에 쿠엔은 그만 마음이 끌립니다. 그 때문에 약혼녀와 크게 싸우죠. 그러고는 파혼했습니다. 무이는 그런 사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쿠엔은 무이에게 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무이에게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 뒷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삭이 무이가 책을 읽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류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라서 어떤 이는 지루하기 끝이 없다고 푸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마치 카메라가 장면 하나하나를 훑듯이 지나며 느림의 미학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줍니다. 가끔 이런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의 과속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으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화 한 편쯤 마련해뒀다가 삶의 속도의 멀미를 느낄 때 느긋하게 완성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습니다. 우리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빠른 전개와 입체감 있는 화면에 익숙해서 그런 영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은 이들도 많을 겁니다. 아바타처럼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영화도 있지만 그런 영화들은 단순히 시각적 사실감이 아니라 속도감 때문에 미처 그 사실적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지나치게 빨리 내달리기만 하다 보면 자칫 매 순간순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네 삶을 하나의 영화로 찍는다고 상상해 봅니다. 빠른 컷의 전환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뒤 번복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롱테이크 기법을 사용하여 느린 호흡으로 찍어볼 단 하나의 장면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정작 어느 길을 지나왔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봤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매달린 당근만 보며 내달리는 건 삶에 대한 배반이고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조금만 느리게 살아도 놓치고 지나쳤던 삶의 작은 기쁨과 행복을 상큼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